무명의 신인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밀어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으로 많이 듣고 또 듣겠습니다. 경남 창원 마산 합포 통합당 최형두 당선됐습니다. 총선 참패로 대표가 사퇴한 뒤 인선된 사람들끼리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에서 걱정이 많습니다. 이 숫자로 우리가 이 불균형을 깨고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걱정이 많은데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겠습니다. 예, 이번 21대 국회에 새롭게 진출하게 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. 오늘은 미래통합당 창원 마산 합포구의 최형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축하 인사는 많이 받으셨죠? 예. 예, 어떻습니까? 본선도 어렵겠습니다만 경선도 당내 경선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네, 당내 경선이 매우 어려웠죠. 현역 중진 의원, 오선 의원이 계셨고 이주영 네, 국회부의장. 예. 네. 그리고 또 초선 의원 한 분 또 계셨습니다. 그래서 현역은 두 분과 경쟁하는 구도였고 여기에 또 시내 두 명의 시내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두 명의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거의 3월 한 20일까지 갔습니다.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고 또 본선 역시도 요즘 이 경남, 부산, 울산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. 거기도 민주당 지지세가 또 막강하고 해서 약간의 그 실수라든가 또 이런 것도 용납하지 않은 게 요즘 분위기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.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경선에서 배제가 되고 상당히 반발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.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. 아마도 국당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했을 때 또 뭐 지역 여론도 있었고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을 이제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봤습니다. 자연의 신진대사가 있듯이 봄과 겨울이 서로 교대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마찰음이 좀 컸던 셈인데 아무래도 이주영 부의장으로서는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만일 다수당이 될 경우에 육선의 국회의장이 될 수가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또 저로서도 이제 그 새로운 그 여망들, 새로운 인물, 또 새로운 전략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있고 해서 그것들이 자연스레 여론을 수렴 과정을 통해서 또 경선을 통해서 또 공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운에 맡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저는 사실 최형두 당선인이 이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는 오히려 자주 못 뵀고 예전에 언론사 선배로서 그 취재 현장에서 뵀던 기억이 나고 워싱턴 특파원도 저보다 좀 먼저 하셨고 말이죠. 언론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? 이게 제 나이 딱 50이 될 때 총리실에서 제안이 왔습니다. 그 공보실장을 좀 하면 어떻게 당시 하냐고. 총리는 김항식 총리였고요. 당시 그 장관은 이제 임종용 장관이었습니다. 기자를 하면서 제가 그 기재부를 출입했는데 기재부 때 과장하셨던 분이었습니다. 근데 기자로서 저를 좀 유심히 보셨던 것 같아요. 사람이 뭐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지만 겸손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직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. 이제 공보실장 자리가 역대로 언론인 출신들이 들어 맡아왔던 자리고 해서 그래 추천이 왔는데 사실은 뭐 과분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없었고 해서 고사를 했습니다. 고사하고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고사가 길어지자 이제 공직 검증을 하자. 그 사이에 답변을 더 기다려주겠다. 검증에 동의해달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뭐 더 좋은 사람 찾을 것이니까 그냥 그 동의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검증에 동의하고 나니까 온 동네에 평판 조회를 해가지고 이미 다 알려져 버리는. 알려지고 만일 제가 못 가면 저 사람 뭔가 하자가 있어서 못 갔다 이렇게 되어서 그래서 공직에 가게 됐는데 그 어쩌다 공무원이라 그럽니다. 어공이라 그러죠. 이 같은 경우를 별정직 1급이었는데 늘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또 늘공이라 그러죠. 그건 이제 행정고시를 보신 분들이고. 근데 그 공직이 그 총리실로 끝난 게 아니고 우연찮게 또 대통령 비서실로 이어지고 또 국회 대변인으로 이어져서 별정직으로서는 참 드물게 총리실, 청와대, 국회 사무처, 국회 대변인까지 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. 이게 아마 우리 지역에서 기대하는 초선이지만 사실은 뭐 오선의 중진 의원이 얼마나 큰 영향이 크겠습니까? 지역의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런 공직 경험, 국정에 어떻게 보자면 핵심에서 국정을 배웠다는 것을 크게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. 예.
그러다가 이제 정치권에 입문하셔서 네. 경선도 치르시고 그렇습니다. 본선도 치르시고 네.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네요. 네네. 인생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알 수 없습니다. 예. 네. 네. 어떻습니까? 돌아온 길,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또 앞으로 갈 길을 헤아려 보면 예. 어떻습니까? 제 나이에 비해 사실 제 친구들, 제 대학 때 친구들은 벌써 4선 5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자면 뒤늦게 너무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국회의원 할 동안에 저는 그분들이 하지 못했던 다른 경험들, 특파원도 해보고 또 언론인 생활하면서 국민의 삶의 곳곳을 다 살펴보고 정부가 하는 일을 안팎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짧지만 공부할 기회도 얻기도 해서 실생활로 그분들과 다른 이제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또 그 좀 지혜를 쌓아오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이거 역시도 제가 우리 지역, 우리 고향과 또 작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어떤 디딤돌을 제가 쌓아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미래통합당의 말이죠. 네. 지금 대학교 당시에 친구분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 대학 시절 최영두 당선인과 비슷한 길을 걸어온 네. 즉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예, 예, 하거나 예. 학생 운동을 했던 동료들이 있습니까? 많죠. 따지보면 많습니다. 예. 예,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서 그렇지 예. 공천을 못 받거나 근데 또는 이제 당선인 중에는 많지 않죠. 당선인 중에는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. 근데 예. 이 미래통합당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걸 자랑하지도 않았고 또 그걸 뭐 부끄러운 기록으로 숨기지도 않았고 그 시절에 우리 30여 년 전인데 지금과 상당히 달랐습니다. 이 민주적 기본권이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.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도 없었고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어떤 사람은 아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었습니다. 예. 국민들의 기본권, 언론의 자유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제한돼 있었고 그 시절에 요즘 이제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최소한의 기본적 민주화,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저 같은 대학생도 그랬고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날의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. 다 그 시절의 노력들의 산물이고 저 역시도 그 대열에 잠깐 합류했을 뿐이고요. 그걸 뭐 감추지도 않고 또 크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다 대부분의 많은 우리 시대의 동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도 했고 해서 그렇습니다. 예. 뭐 감출 필요도 없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기사에 등장할 정도로 최영두 당선인이 그냥 학생운동을 함께했던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주도적으로 해왔던 학생이 아닐까 싶고요. 기사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정당사 저 당시에는 난동이라고 기사가 썼네요. 민주화투쟁 학생연합회 공동의장 최영두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.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또 사진도 한 장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. 저 때 저 사건 때문에 아마 옥살이도 네, 하셨죠? 예. 한 얼마나 하셨습니까? 감옥은 한 10개월 살았고요. 예. 항소심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. 났는데 한 수배를 한 3년간 당했습니다. 수배를 한 3년 예, 동안. 지금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박종철 사건이 저 전후에 있었습니다. 1987년 예, 1월에 있었고, 알려졌죠. 제가 87년 4월에 붙잡혔고, 근데 85년 가을부터 굉장히 뭐랄까 이 학생 운동에 대한 법률 적용이 좀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. 국가보안법이 등장하고 또 그 시기에 어떤 공안 당국에서 어떤 징후를 느낀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수사도 좀 가혹했고 고문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당시에 가면은 뭐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그 수배 기간이 좀 길었는데 예, 그런 뒤에 이제 붙잡히게 됐죠. 붙잡히게 되었고 뭐 당시에 그 사건이라는 것은 박종철 고문시사 사건 또 뭐 남영동의 김건태 씨 고문 사건 예. 굉장히 많았습니다.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하셨던. 네. 예. 그런 사건들이 그 사건들이 이제 87년에 보면 이게 지금은 직선제가 자연스레 된 것 같지만 당시의 집권자들은 직선제를 안 하려고 사실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했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 기록에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또 그걸 그 군부 독재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그런 집권층과의 갈등이 큰 시점이었고 그 시점에 특별히 이제 그런 고문 사건들도 많았던 시기였습니다. 네. 제가 이 예전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 거는 사실은 네. 저 당시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하셨던 많은 분들이 네. 민주당 쪽에 가 있단 네, 말이죠. 네. 그 미래통합당에는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적어요. 지금도 뭐 생각하면은 원희룡 제주지사 네, 정도 생각이 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최영두 당선인 같은 경우는 왜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, 특히 80년대 저 당시에 군사 독재 정부의 어떤 면에서 뿌리가 있는 네, 네. 그렇죠. 당시 민주정의당
이런 보수 정당에 합류해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까? 이 부분을 사실 듣고 싶어서. 그건 아마 이제 경험이 다를 겁니다. 저는 저 역시도 88년에 석방이 되었을 때 이제 정치권에 제안이 있습니다. 당시에 양김씨, DJ, YS 모두 젊은 피 수혈 한다고 저도 그 젊은 피 수혈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당시 저는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또 제가 당시 학생운동을 하면서 저희 선친이 이제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많이 눈물 흘리시고 해서 이제 일정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실력을 길러야겠다. 그래서 하나는 종합상사에 가서 참 우리나라 외화벌이에 제가 외화 가득을 하는데 좀 앞장서 볼까 생각도 했었고, 다른 하나는 이제 기자를 하게 된 것은 저 시기에 사실 저도 도움을 받았는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혔던 게 언론이었습니다. 지금은 다 보수 언론으로 지칭되는 동아일보, 중앙일보, 뭐 동아일보, 이런 신문들이 앞장섰던 것이죠. 그리고 저 당시에 저도 오랜 수배 끝에 붙잡혔는데 그때 어느 분실행가 잡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고문 사건으로 막 고문의 위협도 받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제 소재를 찾아서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주어서 그 면회를 오게끔 해줬던 것도 언론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언론이라는 게 참 이게 역할이 크다. 특히 이제 이 민주화의 물꼬를 틀기도 했고, 그래서 이제 언론계 시험을 보게 된 것이 저로서는 여러 가지를 배우는,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외교 안보도 배우게 되는 굉장히 귀중한 됐고요. 이제 그런 과정이 저는 민주당에 갔던 우리 친구들 처음부터 이제 민주화의 그 시각으로만 쭉 봐왔던 시각 달리 산업화라든가 또는 국제화, 이 국제적인 처세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었고,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부했던 시기 미지 경제학을 배워보니까 이게 왜 선량한 정책들이 시장에서 참혹하게 실패했는가. 지금 우리 정부가 겪고 있는 뭐 최저임금제 좋은 정책이죠. 그리고 52시간 노동제 좋은 정책일 텐데 그로 인해서 실업이 더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이게 선량한 정책과 시장의 실패라는 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보다 공부하게 기회도 되었고,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말, 선량한 정책 의도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시장 경제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체제다. 대한민국에 공과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오게 된 데는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특파원 시절까지 하면서 책까지 냈습니다. 그런 과정들을 기억납니다.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저한테는 우리 민주당에 가 있는 친구들과는 다른 이런 지적인 어떤 자양분이 됐던 것 같고, 또 많은 부분 뭐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한미 FTA 이런 부분에서는 뜻이 같습니다. 뭐 요즘 탈원전 문제, 신한울 3, 4호기 재개 문제에서도 민주당 친구들과 뜻을 나눈 친구들이 있고요. 알겠습니다.